어쩌다 보니 저도 배우인 척 같이 들어왔네요. 뮤직팀 모시고 오늘 관객과에 대화 진행할 거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영어 전문 기자 유인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입장하기 전에 오늘 막 엄청 긴장된다고 다들 콩닥콩닥하는 마음을 안고 들어오셨어요. 오늘 말씀하실 때마다 큰 박수와 따뜻한 응원으로 이 팀을 맞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씩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네, 배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윤가은 감독님도 이렇게 올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우리 집을 만든 윤가은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하나 아빠 역할을 했던 이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엄마 역을 맡은 수진 역을 맡은 최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미 역을 맡은 김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하나 역을 맡은 김나연입니다. 아니, 우리 들어오기 전에 이름 말하고 한마디씩 인사 덧붙이기로 했잖아요.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준비한 멘트가 한마디씩 있죠? 뭔가 한마디씩 더 인사하기로 했잖아요. 한마디씩만 더 해주세요. 그냥 진짜 너무 하고 싶은 말은 저희 봐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네. 같은 생각이랑 이하동문이라고 합니다. 김나연, 김시아 배우님이 지난해 여름에 그 여기 계신 또 윤가은 감독님, 최정인 배우님, 유지원 배우님 다들 너무 더울 때 고생하면서 찍은 영화예요. 지난해 막 40도까지 그 온도가 올라갈 때 집 안 내부는 더 덥잖아요. 그 더위를 다들 이겨가면서 찍은 영화고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영화나 다른 작품도 그렇고 많은 기억들이 있었을 텐데 김나연, 김시아 배우님 촬영할 때 기억이 아직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아니면 조금 오래된 일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완전히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시아 배우님은 어때요? 저도 완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억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디테일한 질문은 제가 하지 말아야겠네요. 어느 정도 대답하실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질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가장 비슷한 나이의 관객이기도 하잖아요. 어른 관객이 이 영화를 보는 것과 이 주인공들과 비슷한 또래 관객이 이 영화를 보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두 사람은 관객으로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면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일단 제가 우리 집에 출연한 배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관객이 된 상태로 영화를 보았다면 저는 굉장히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 같은 가족 간의 일들을 이 영화로 인해서 조금 궁금증이 풀리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이 영화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시아 배우님은 어떤 점이 이 영화를 가장 예쁘게,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이 성별 그냥 다 상관없이 뭐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이 가장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풀리지 않는 심오한 미스테리가 조금은 풀리는 영화이기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집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다들 지금 너무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앞을 봐주고 계셔서 저 역시 굉장히 입꼬리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윤가은 감독님의 우리들을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아마도 많이 오셨겠죠. 우리들이라는 영화가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처음으로 너무 친구랑 절친한
관계를 맺다가 너무 인생 최초의 당혹감을 경험하는 이야기죠. 관계를 맺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겪는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따라가는 영화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영화였는데, 방금 김나연 배우가 짚어준 것처럼 우리 집은 결이 조금 다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의 갈등에 아이들이 부딪히는 이야기인데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작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이야기에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지쳤다. 그래서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 영화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 같은 건 뭐였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싸우는 거를 정말 그만 보고 싶었고, 아이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뭔가 위로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분명 저의 어린 시절에도 있었고, 그게 사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어서 그런 순간들을 담고 싶었고, 동시에 이제 그 가장 아픈 순간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가장 아픈 순간은 사실 가족 안의 이야기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정말 많아서, 그런 가족 이야기, 가족의 문제를 크든 작든 품고 있는 아이들이 연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진짜 가족의 문제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도 풀릴 수가 없는 이야기를 내가 쓰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야 하지? 뭐 이런 거를 제일 고민을 많이 했었고, 예, 배우분들이랑도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근데 제가 어린 친구들끼리 싸우지 않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른들이 싸우는 누군가는 영화는 싸워야 되는군요. 갈등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 고민의 끝이 아마도 이 영화의 결말일 텐데, 결말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영화는 우리들과 우리 집의 크로스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들에 나왔던 배우들이 이 영화에 잠깐씩 출연을 하죠. 도서관에서도 나타나고 분식집에서도 나타나고 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요. 크레딧에 올라갈 때 보면 우리들의 출연했던 배우들의 그때 이름을 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과 지아라고 크레딧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선과 지아의 몇 년 뒤의 모습이 이 영화에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데, 우리 집 아이들과 굉장히 자연스러운 크로스를 그리고 있죠. 이게 처음부터 떠올린 디테일인지 좀 궁금해요, 감독님. 아니면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을 하다 보니 뭔가 이 크로스를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닌 게,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야기였고, 중학생이 주인공이었고, 좀 더 심각한 가정 내 폭력을 다룬 그런 소재의 이야기여서 제목도 완전 달랐는데, 이제 지금의 방향으로 나오고 주인공이 하나와 유미유진이가 된 다음에 이 영화에 이제 필요한 단역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들의 나이대가 얼추 중학생들이었고, 한 번씩 등장하고 많은 친구들이라면 이 친구들도 어차피 캐스팅을 공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저의 사심, 저희 같이 했던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고 싶고, 그런 저의 사심이 발동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인의 가족은 좀 나중에 시나리오적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선이랑 지아랑 보라가 먼저 들어오고 선인의 가족이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어떤 효과를 낼까 생각해보면, 그냥 이 친구들이 이전에 그런 일을 겪었지만 몇 년이 또 지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잘 자라나고 있어요. 각자의 세계 안에서. 이런 느낌을 혹시 받지 않을까? 저희 팀 안에서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이 또 저희 하나, 유미, 유진이를 볼 때 이 친구들도 이런 힘든 여름을 보냈지만 또 저렇게 자라나는 친구들처럼 또 앞으로 영화가 끝나도 잘 살지 않을까? 뭐 이런 효과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나중에 다듬어졌어요. 네. 우리는 이제 막 하나와 유미, 유진 자매를 만났지만 이 캐릭터들이 윤관 감독이 다음 영화에서 또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지금 해보고요. 최정인, 이주연 배우님은 하나의 부모님으로 영화에 등장하셨죠. 싸우지 않고 이렇게 평온한 모습은 지금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최정인 배우님께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어른들이 좀 갈등을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네. 좀 자세한 계산을 윤가은 감독이 왠지 두 분께 좀 맡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싸우는 장면이 너무 많았죠. 거의 매신 사람들 갈 때 분노의 차원에서 운전하면서 가고 그랬었는데,
이 현장에서 선배님은 늘 취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막 아빠는 다 오케이 막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싸워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물론 틀 정도는 갖춰주셨지만 싸우다가 정말 저희 진짜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싸우고 그랬었어요.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남편도 아빠로서는 최선을 다했을까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남편으로서 뭐 다 했습니다. 네. 갑자기 네. 그랬어가지고 남편이와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너무 몰입해서 싸우다 보니 우리 하나가 너무 외롭게 돼가지고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촬영할 때도 우리 딸이 저렇게 혼자 막 속상해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또 화면에서 보는 건 그 몰래 딸의 방을 훔쳐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많이 싸워서 미안하다. 첫 장면에서부터 사실 엄마와 아빠 입장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가 막 눈치를 보고 있을 때 화면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 부부가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가에 대한 사운드가 들어오죠. 그리고 오빠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장면 하나로 사실은 이 가족이 처음 소개되는 거죠. 하나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 부모님은 어떻게 싸워왔고, 이 집엔 식구가 몇 명이고, 아침마다 어떤 풍경이고, 이런 것들을 첫 장면에서 보여주는데, 잠깐 지나간 대사인데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빠는 또 애만 잡지 라고 얘기하고, 엄마는 애니까 그렇지! 이렇게 아빠와 엄마의 굉장히 분명한 입장 차이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감독이 주문한 아빠의 모습, 엄마의 태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주원 배우님 어떤 것이었어요? 아빠의 태도요. 네, 어떤 입장을 좀 가진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감독이 얘기를 해주던가요? 그 아빠가 그런 얘기 뭐지?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되는 거를 알고 있는 어른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사실은 이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알고 있는 어른인 거죠.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의 느낌의 아빠였던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엄마하고 부딪히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이 촬영하실 때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린이 배우들이랑 용가은 감독이 촬영할 때는 리허설을 계속 반복하는 형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기를 이끌어내는 연출을 우리들에서도 사용을 했고 이 영화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촬영을 했는데 두 분의 경우에도 리허설을 계속 같이 반복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도 리허설을 많이 했었고 또 사실 저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사전에 만나서 연극 연습하듯이 또 즉흥 연기 연습하듯이 저랑 선배님은 그 씬에 대해서 대본 상황이나 이런 걸 알지만 나연이나 지호나 뭐 다른 아이들은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그 상황이 계속 그 아이들한테 던져주면 어떤 식으로 이끌어져 가는지 그걸 보면서 만들어 갔었고 또 그때그때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조금 수정이 되는 것들 많았고 감독님이 또 반영을 많이 하셨었고 저희도 아이들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면 이렇게 갈 것 같다 하면은 또 바뀌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촬영의 어떤 경제적인 효용 같은 걸 생각하면 사실 두 분이 싸우는 장면은 1, 2회차에 확 몰아서 찍는 게 사실은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주원 배우님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실제로 다 몰아서 찍으셨어요? 아니면 회차가 좀 의외로 여러 번이 있었던 촬영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의 얘기여서 하나가 싸울 때 얘가 저희 이제 얘기의 흐름 안에서 하나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얘기여서
시간 순서대로 했던 것 같아요. 요렇게 싸우고 그렇게 싸우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싸우신 거죠. 한 번에 몰아서 안 하시고 계속 하나가 순서대로 이제 그 감정들을 좀 차곡차곡 쌓아갔으면 좋겠어서 사실은 선배님들은 정말 오늘 조금 싸우고 또 가시고 내일 와서 좀 더 싸우시고 가시고 이렇게 계속 그 시간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그냥 오케이 해주시고 현장에도 또 되게 일찍 오셔서 또 같이 이야기 하시면서 또 해주시고 이렇게 두 분이 다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무릎 꿇으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감독이 두 성인 배우에게 약간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촬영 현장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해요. 어린이 배우들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촬영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알아서 해주십사고 부탁하게 된 현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도 제가 부모가 돼본 적이 없어서 저도 제가 시나리오를 썼지만 자꾸 어떤 전형적인 제 머릿속에 있는 부모님이랄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부모님도 아닌 되게 그냥 전형적인 누구의 부모도 아닌 부모를 그리고 있는 점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두 분께 굉장히 많이 여쭤봤고 실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훨씬 좀 생기가 없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렸던 시나리오는. 근데 이런저런 디테일을 사실은 두 분이 의견을 많이 주시면서 만들어주신 부분이 되게 많아서 촬영에서도 계속 여쭤보면서 계속 괴롭혔죠, 제가. 네. 주대리 목소리로 열연주 하신 윤가은 감독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목소리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정말 그 진상에 가까운 목소리가 감독이 직접 연기한 목소리라는 거. 김나연, 김시아 배우님 긴장 많이 풀리셨죠?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 유미가 어떤 아이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주 속이 굉장히 많이 깊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 기분을 더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자기의 속상한 마음이 들면 일단 한번 참아보는 거죠. 내가 속상한 마음을 참아보는 아이디나 생각이 들었는데 각자 자기가 연기한 캐릭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서 물어보려고요. 각각 서로가 연기한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해요. 하나를 연기한 김나연 배우님은 김시아 배우가 연기한 유미가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김시아 배우는 하나가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치열한 대화가 오가겠어요. 순서를 정하는 거에. 저의 캐릭터에 대해서 말한 적은 좀 많았어도 시아에 대한 캐릭터를 말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시아가 맡은 유미의 역할은 굉장히 자신이 한 몇 살 어린 동생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 표현을 동생한테 잘 하지도 못하고 좀 참고 묵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서 유미가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른스럽고 그런 면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속이 여리고 상처도 많이 받고 굉장히 착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유미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차례예요. 하나는 어떤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언니가 맡은 하나는 정말 되게 겉으로는 되게 괜찮은 척 하면서 밝은 척 하고 이러는데 마음으로는 되게 상처도 많고 유미처럼 되게 그런데 그걸 밖으로 표현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마음에다가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되게 속이 깊은 되게 아이고 또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잘하고 있어요. 동청에서 듣고 있어요. 네.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아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에 대한 설명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 사실 각자가 연기하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워낙 생각도 많이 하고 감독님과 이야기도 많이 할 테니까 이해가 더 깊을 텐데 상대 캐릭터를 이만큼 이해하고 있다는 건 사실 영화 전체의 서사나 감정들을 이만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훌륭한 배우들이 연기를 한 영화를 오늘 보신 셈이에요. 근데 그 나연 배우님한테는 이런 질문 하고 싶어요. 되게 단호한 대사가 많아요. 특히 내가 지킬 거야. 우리 집, 너네 집도 내가 지킬 거야. 뭐 이런 대사를 하죠. 그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좀 자신만만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대사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네 집도 내가 지켜줄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는 자신감보다는 내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감정을 지으면서 유미한테도 말을 하고 유진이한테도 말을 하고 저 스스로한테도 집을 꼭 지킬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다짐 같은 거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담은 대사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하나는 요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김시아 배우가 연기한 유미는 상자를 가지고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자를 쌓고 만들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하나가 우울해할 때 너무 귀여운 그 웃음 표시를 그린 상자를 전해주기도 하잖아요. 왜 유미는 상자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지 감독님과 얘기한 적이 혹시 있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유미는 왜 그런 걸 좋아할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유미는 자기 감정을 밖으로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자로 적으면서 그 상자 안에 자신의 감정을 약간 넣어주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자를 계속 많이 적고, 그리고 집에도 상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자신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좀 보살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미가 하나가 상자를 맡겼을 때 궁금하지만 뜯어보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뭔가 그 안에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거기에도 하나 언니의 뭐 이렇게 비밀 뭐 이렇게 자신의 감정 그런 게 담겨있다고 유미는 생각을 해서 열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관 감독님 지금 시선에 걸리는데 자꾸 감동하고 계시네요. 엄청나게 지금 막 감동하는. 지금 놀래가지고. 네, 견눈질로 자꾸 걸리네요. 감동하고 계신 옆모습이 아닙니다. 그 윤관 감독의 이 영화에는 사실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잘 짜여있는 영화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공간에 대한 설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육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등장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두 캐릭터의 집의 위치를 좀 분리시키는 역할들을 하죠. 육교를 건너서 아마도 서로의 집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육교 중간에서 만나는 장면도 많을 테고 한데, 이 육교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 말고도 아이들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리듬감을 좀 준 장면들이 많죠. 실제로 공간에 대한 어떤 설계가 있으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두 아이가 사는 배경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조금 멀긴 하지만 거리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 동이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을까, 이 동네가? 그랬을 때 그 로케이션 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친구가 들어왔고, 우리들의 친구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그 동네, 우리들의 친구들이 살았던 동네 안에서 동네 설계를 하자면 육교가 어쨌든 그게 이제 저희끼리는 삼거리 육교라고 부르는데 좀 독특한 구조의 세 방향으로 가는 식의 육교여서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가 좀 멀긴 한데 이런 육교를 건너면 만날 수도 있는 동네 색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육교가 등장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유미네는 이제 또 옥탑이기도 했고 그 옥탑 설정이 들어온 다음에는 옥탑이 사실은 실제적인 옥탑들을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옆집이 보이는 옥탑이 사실은 대부분인데 이게 아이들끼리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옆집이 보이면 너무
또 이렇게 불안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 감정이.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뚝 솟은 곳에 아이들만의 아지트가 있는 것처럼 좀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는 일단 유미를 굉장히 위로 올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굽이굽이 그런 길들이 좀 나오면 이 아이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움직임이 표현되는 좀 영화로 그려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이 친구들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아닐까? 뭐 그러면서 이제 하도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배우들이 진짜 그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막 책 이만큼 들고 그게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면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은. 그때 실제로 엄청 더웠었는데 그래도 책을 들고 촬영을 해야 되니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이고. 실제로도 힘들다 보니까 영화에도 좀 힘들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나왔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시 프로 배우다운 마음으로. 그 영화의 톤을 보면은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 좀 안전하게 보이길 바라는 영화 속에 감독의 마음이 묻어나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언급하신 그 옥탑방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해변에서 자기들만의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 아주 느슨한 판타지를 연결한 것일 텐데, 그 장면 역시 아이들만 있어도 위험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아늑한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보이게 연출을 한 배려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는 묻어 나오죠. 근데 감독님 하나와 유미의 의상이나 아니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면은 좀 일정한 톤의 색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 혹시 캐릭터별로 혹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컬러 패턴을 좀 배치하신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게, 사실 의상이 평범한 의상, 최대한 이제 이 나이 또래 친구들이 입는, 편하게 입는 편한 평범한 의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어쨌든 영화적인 느낌을 주고 싶은 바람이 늘 있어서 저희 그 의상팀이랑은 나름의 이제 감정적인 하나의 감정이 이렇게 흐르고 유미의 감정이 이렇게 흐를 때 그 안에서 색깔로 좀 베리에이션을 주자 뭐 이러면서 나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했고, 사실은 하나는 이제 좀 스트라이프랑 체크 스트라이프 그리고 이제 좀 푸른색 계통의 옷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유미 유진이를 만날 때는 좀 노란색 계통의 옷을 입기 시작하는데, 그게 사실은 유미의 색을 노란색, 뭐 이렇게 약간 갈색 그런 따뜻한 계통의 색을 유미한테 줬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유미 유진이랑 어울리면서 좀 색이 섞였다가 다시 이제 자기의 색을 좀 더 완전히 진한 색을 마지막에 입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재미로 하는 거죠. 이런 디자인은 사실은 막 의도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재미가 있으면 저희도 작업하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유진이는 색을 딱히 주지는 않았고, 하나랑 유미한테 없는 색을 다양하게 주자. 근데 그걸 또 다 소화하는 친구라 다양한 옷을 진짜 저희 재밌으라고 막 다양한 옷을 계속 입혔죠. 네. 유진을 연기한 주예린 배우 같은 경우는 그 배우 자체가 어떤 색이 좀 있는 배우던데요. 네,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또 하나 이 영화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1시간이 넘는 되게 오묘한 시점의 로드무비로 이 영화가 바뀐다는 점이에요. 애초에 이 영화를 로드무비로 계획을 할 수도 있었을 테고, 아예 로드무비 자체에 대한 기획 자체를 드러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영화 전체 러닝타임의 3분의 2 정도의 로드무비가 시작된다는 거는 이 감독이 이 로드무비 분량을 지키고 싶대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싶었다는 의도로 읽히거든요. 그 분량에 대한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일단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영화가 막 이제 정말 절정에 이르기 직전에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최대치로 솟았을 때, 그때 이 동네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마음이면 좋겠다. 그렇다면 뭐 대략 그쯤 시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고요. 사실은 여행씬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로드무비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 아이들이 사실은
동네랑 집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정서적인 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충동적으로든 뭐든 바깥 공간에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데 제가 로드무비 계속 시나리오를 그 신 부분을 계속 구상하다 보니까 어디서 제가 어느 영화에서 뭐 보고 되게 좋았던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여행 가서 겪을 수 있는 일이 사실 되게 뻔해서 자꾸 에피소드 위주로 가려고 해서 사실은 분량이 훨씬 길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리허설 때는 심지어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다 연습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약간 아이들이 감정이 제일 격해 있을 때 자꾸 다른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게 아이들이 실제 갖고 있는 감정을 오히려 좀 희석시키고 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빨리 이 목적지로 향하되 그 안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갈등하게 되는가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에피소드가 좀 많이 줄면서 지금의 형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여행을 끝나고 와서 하나는 뭔가를 깨닫게 돼요. 그쵸? 그 어떤 깨달음을 얻는지는 우리 각자가 다 생각할 몫인 것 같지만 마지막에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든든하게 먹고 진짜 여행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으면 정말 우리 이제 가족 여행 진짜 가자,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다른 여행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를 연기한 나연 배우의 생각은 어땠어요? 그 여행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진짜 초반 부분에 하나가 생각하는 여행은 다시 가족이 화목해지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행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후반 부분에 가서는 하나가 여행도 용이랑 유진이랑 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행에 대한 생각도 바뀐 것 같은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대사를 할 때 하나가 생각하는 여행은 부모님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유지되고 다시 좋아지지는 않아도 두 분이 행복하시면은 어쩌면은 그게 불행이 아닌 더 좋은 해결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꼭 그렇게 다시 좋아지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 두 분이 다 행복하면은 그건 다 된 거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가족여행 준비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성숙한 결론에 도달을 하긴 했지만 이 결론을 내기까지 감독은 고민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작인 우리들의 결말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정이 말끔하게 봉합된 상태로 끝나요. 어쨌든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아이들은 다시 친구를 굉장히 친하게 지낼 것 같은 암시를 주고 끝나는 결말이죠. 그런데 이 결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려있는 결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를 굉장히 외로운 상태로 놔두고 끝나버리는 결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를 외롭지 않게 만들려는 묻어난 애를 쓴 게 이 영화에는 묻어나는데 마지막 장면만큼은 너무 내가 하나를 외롭게 놔두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 분명히 하셨을 것 같거든요. 더 외로운 엔딩도 있었어요. 네, 제가 외롭게 하려고 쓴 건 아닌데 보는 이제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이렇게 격렬한 반응들이 있어서 그때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상태가 돼야 좋을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관객분들이 그 극장을 나가실 때도 그렇고 실제 영화 속에 하나는 제가 뭐 처음에 만들긴 했지만 나연 배우를 만나고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그냥 하나라는 아이 자체가 탄생한 것 같은 느낌인 저의 의지랑 다르게 그런 게 좀 있어서 일단 하나의 가장 큰 바람은 집에서 어쨌든 뭐 관계를 위한 거긴 하지만 식구들끼리 정말 모여 앉아서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는 거 내가 해준. 근데 이제 그 바람은 꼭 이루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그 같이 밥 먹는 순간이 어쨌든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한 성취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뭐 영화에는 다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조금씩 꺼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밥은 혼자 밥 먹는 엔딩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일단은 하나의 바램을 꼭 들어주고 싶다. 하지만 이 가족들이 앞으로 이 친구의 앞에 있지 않아도 하나는 이전에 어떤 유미와 유진이와 함께 했던 기억,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유미가 언니 우리 언니 해줄 거지라고 했을 때 나를 언니라고 불러주는 친구들이 또 이 가족 밖에 있구나라는 감정을 안고 이 자리에 와서 가족들이랑 밥을 먹을 때 그 마음은 어쩌면 맨 처음에 하나가 느꼈던 외로움과는 좀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안에서는 가장 희망적인 엔딩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앞으로 잘 살 거야 이 친구는 튼튼하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다 같이 밥 먹는 모습은 안 보여주잖아요. 사운드로만 뭐 짐작할 수 있을 뿐인데 이주연 배우님은 그 엔딩 어떻게 생각하세요? 흡족한 결말이세요? 흡족한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우리 아연이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아이가 그런 상황임을 알고 나서 가지는 마음들, 그 마음이 이게 저는 이제 영화 보는 입장에서는 어른들을 좀 더 고개 숙이게 만드는 방법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영화 보면서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장면 자체는 촬영을 하신 거죠? 사운드가 들어간 거 보니까 촬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밥을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이게 밥을 실제로 먹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촬영이 굉장히 길어졌었고 밥이 양이 엄청 많았었고 그거를 먹으면서 소리를 따지면 좋겠고 아무튼 그 씬을 찍기 위해서 그 씬이 제일 오래 걸렸어. 뭐 많지는 않아. 영화에서는 금방 찍었을 것 같이처럼 막 나오는데 거의 하루를 그 계란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걸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진짜로 먹진 않아요. 얘기를 소리로 뭘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갑자기 말이 좀 잘 안 나왔었어요. 그 엔딩 뒤로 이제 가족이 먹을 것이다. 일단 밥을 먹을 것이다. 어떤 순간에 어떻게 먹고, 그럼 누가 먼저 입을 떼고,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었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전부터 했지만, 근데 이제 그 먹는 장면 자체를 막 넣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대신 이제 하나의 마지막 얼굴, 그리고 하나가 마지막 말하는 마음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소리로 어떤 것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소리를 사운드로 여러 테이크를 즉흥으로 갔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대화 자체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흐름 안에서 이 순간에 이 대화를 이렇게 지금 시작할 것 같지 않은 느낌? 아마 현장에서 선배님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 사운드를, 그러니까 대사를 빼고 먹는 소리만 넣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아야 되는지 너무 제 질문만 주야장창 하고 있던데요.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저희가 깜짝 인사를 드릴 손님이 와 계십니다. 누가 오셨을까요? 네. 관객 질문을 받기 전에 이분을 먼저 모셔보고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 싶네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혜린 배우님. 네. 저희가 지금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만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집에서 오유진 역할을 맡은 주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린 배우는 완성된 영화를 보니까 어땠어요? 우리 집 영화 어때요? 너무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찍었는데 실패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뭔가 살짝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인데 너무 어렵게 찍어서 기억이 까마득하죠. 네, 너무 옛날에 찍어가지고. 제일 재미있었던 촬영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재밌었던 장면이 그 물놀이 할 때랑 그리고 뭐 만들기, 집 만들기. 집 만들기 할 때 김시아는 실제로 그 집을 새 어린이가 같이 현장에서 만든 거죠? 어땠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직접 꾸미고 만들어서 한 거예요. 막 밟아서 부실 때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공들여서 만든 집을? 근데 그게 좀 아깝긴 아깝는데 또 똑같은 거를 스태프분이 주실 거를 똑같이 만들어 주신 거라서 하나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스테어가 있으니까 뭐 하나 정도는 바로 부셔준 괜찮은 마음으로 네 깜짝 등장해준 주연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맨 먼저 손 드신 가운데 관객분들 먼저 마이크 있고요. 먼저 아역 배우들 이렇게 앉아있는 거 너무 멋있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감독님 정말 팬인데 이제 좀 사소할 수 있지만 영화 보면서 그냥 계속 눈에 들어오는 계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리책에도 오므라이스, 김치볶음밥, 비빔면 다 계란 들어가 있고 오믈렛도 있고, 그래서 계란을 혹시 그렇게 되게 많이 넣게 된 이유가 있는 건지. 계란은 사실은 제일 처음 시작은 그냥 하나가 5학년인데 5학년인 친구들이 요리를 좋아할 때 처음 시도하고 큰 실패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 이런 되게 단순한 생각을 좀 하다가 뭐 조사를 하기도 했고, 저도 저의 과거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계란이 제일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를 처음 할 때 이제 뭐 처음부터 밥을 짓거나 뭐 반찬도 되게 어렵고 한국은 반찬들이 다 나물 묻히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계란은 사실은 이렇게 깨서 후라이하고 소금 간만 뭐 잠깐 하면, 이렇게 잘 하면 후라이라도 해 먹을 수 있고, 이걸 응용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란을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뭐 나연 배우나 이렇게 인터뷰를 처음에 미팅 때 했을 때도 계란 후라이 같은 거 많이 집에서 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을 응용한 요리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계란이 갖고 있는 느낌 자체가 이게 뭔가 다 완벽하게 된 완성된 어떤 느낌이 아니라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어서 그런 것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기에 되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들어오기 직전에 김나연 배우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영화 속에 나오는 요리들을 즐겨 하신다고, 네, 오므라이스 같은 것도 잘 만드신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마이크 드릴게요. 네, 그 감독님하고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 그 영화 전체를 전부 핸드헬드로 촬영을 하셨는데, 그런 촬영에 대한 원칙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자 한번 여쭤봤고요. 또 일단 아역 배우분들에게는
그 오므라이스를 처음 만들어주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그 유진이가 갑자기 막 케첩을 뿌리다가 팔꿈치에 막 묻어가지고 그런 장면이 딱 있는데 그걸 감독님이 따로 묻히신 건지 아니면 진짜 케첩을 뿌리다가 묻은 건지. 또 마지막 장면을 또 여쭤보면 그 마지막에 식탁에 먼저 앉는 사람이 아빠잖아요. 그 순서도 또 따로 정하셔서 앉으신 건지 아니면은 또 즉흥적으로 또 순서를 정해서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독님이 촬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지키고 있는 카메라의 높이에 관해서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카메라는 가장 크게는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 특히 이제 하나의 눈높이에 맞춘 카메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뭐 한 시선에서부터 가슴 사이에 카메라가 늘 위치하는, 그거보다 뭐 하나를 내려보거나 올려다보지 않는 앵글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키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핸드헬드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 가만히 지켜볼 때도 그냥 다 핸드헬드거든요. 이렇게 삼각대를 놓지 않았는데, 그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의 상황 자체가 이렇게 고정된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 미묘하게든 크게든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라서 또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의 순서상 이주연 배우님께 먼저 드려볼까요? 식탁에 아빠가 제일 먼저 앉는데 현장에서 얘기가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죠? 예, 그게 지금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기억이 난 거는, 우리가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해보고, 감독님이 리허설을 한번 해보고 누가 먼저 앉을 것 같으냐 그랬는데, 제가 어떤 이유, 무릎이 안 좋은지 어떤지를 정확히 네, 하여튼 먼저 앉게 돼가지고.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스틸로 넘기시네요. 네. 일단 어렵게 딸을 온 거에 대해서 다그치지 말자, 뭐 서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회의를 했었던 상황 안에서도 그럼 누가 앉을까? 근데 저는 엄마로서 뭐 어쩌지 잘 못하겠는 그 마음이 커서 차마 말 붙이기도 좀 어렵고 앉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 앉아서 좀 서 있었고, 선배님이 나를 좀 진정하고 일단 앉아보자 이렇게 달래해 주시면서 일단 진행을 하자. 얘가 어디서 뭐 했는지 일단 같이 앉아보자라는 식으로 아빠가 앉고, 그 다음에 오빠가 앉고, 제가 어렵게 앉아서 차마 말 한마디 떼기가 되게 어려웠던 그 공기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이번에는 케찹의 범인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팔꿈치에 묻은 케찹은 어떻게 된 건가요? 케첩을 제가 진짜 하다가 케첩을 책상에다 놓을 때 진짜 묻어서 먹으려고. 네, 케찹은 현장의 우연으로 만들어진 거였군요. 팔꿈치에 묻는 장면은요. 세세하게 장면을 봐주셨네요.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보면은 약간 학원을 다녔다가 지금은 약간은 안 다니는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주인공이 바다를 가잖아요. 바다를 가는데 자기가 가고 싶었던 사람하고 못 가고 약간 다른 사람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방학, 사실은 이거는 이 친구들이 가족의 문제를 온전히 정말 풀타임으로 24시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순간들이 오면은 극한 어떤 본인들이 느끼기에 이게 진짜 지금 내가 엣지에 있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집이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순간들에 온 전심을 다 쏟게 되는데 이제 그게 학교 다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이 마음이 조금씩 흐트러지니까 영화적으로는 좀 한 군데로 몰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학을 했는데 사실 요즘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방학 때 잠깐씩 쉬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졸으면 엄마들이 이제 그래 뭐 잠깐 쉬어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처음에 그 설정이 처음부터 들어왔던 거나 처음에는 그냥 학원 아예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제 엄마 캐릭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럼 이 친구의 엄마가 어쨌든 이 아들 딸을 잘 키우고 싶어서 학원도 열심히 보내고 이렇게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이런 것도 다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봐서 다 보냈겠다. 그런데 하나가 이 방학을 내가 온전히 쓰고 싶어서 이 학원 왔다 갔다 하면 본인도 자꾸 흐트러지니까 내가 이 집에 감시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딴 핑계를 대고 학원을 잠깐 쉬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냥 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저희 시나리오 디벨롭 하면서는 했고요. 두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 질문은 아이들이 영화에서 항상 바다를 본인이 바다.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가게 되는 상황. 그러네요. 진짜 둘 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랑 같네요. 이거 의도는 아닌데, 그냥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그게 의도가 아닌 게 정말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의도가 아닌 게, 아니, 우리들 때는 바다로 가는 설정이 원래 없었어요. 시나리오상에. 장례식장을 찍고 싶었는데, 그때 한참 메르스가 막 돌고 그래서 아예 병원 자체가 섭외가 안 되는, 너무 저예산이라 섭외가 안 돼서 그 할아버지의 죽음을 대신할 만한 어떤 장소가 필요해서 사실은 바다가 됐는데 이제 그게 의미적으로 어쨌든 앞에 바다 가자고 했으니까 의미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들어온 거고 이번에는 좀 탁 트인 공간에 데려다 놓고 싶었는데 가족이랑 같이 가는 바다는 사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이혼을 알게 되는 바다가 가족이랑 가게 되는 바다일 거라서 그거를 굳이 바다까지 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는 대신 그토록 가고 싶었던 바다에 가서 그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오면 좋겠다. 지금 이 감정이 뭔지 모르고 내가 어떤 아픔을 관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중요한 순간을 더 좋은 순간을 하나가 겪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다에 가족이 아닌 정말 사실은 진짜 가족 같은 하나에게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학원에 대한 얘기를 부연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윤가은 감독이 그런 고민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면 사실 애들이 카톡만 해야 되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 없고 학원 다니느라 정말 시간이 하나도 없고 카톡으로 대화하고 뭐 이런 아이들의 양상을 그려야 되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시키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에 개봉했을 때도 좀 옛날 아이들 같다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장면들을 다 걷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도 어떤 구조의 흐름상 좀 실제적인 아이들의 모습은 좀 배제된 그런 면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들이 좀 있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김나연 배우님이 한번 질문해 주시나요? 네, 누구 질문 받았지? 여기 앞에 계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윤가은 감독님이 주대리라는 소문이 배신감이 좀 들었는데 그때 연기하실 때 배우로서 어떠셨나요? 그 전화를 받은 배우님의 심정은 어떠셨나요? 또 통화신이 은근히 많은데 영화에 근데 받는 신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 이제 거는 사람 엄마가 걸거나 아빠가 걸거나 할 때 직접 통화를 했는지 영화에 들리지 않지만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마도 유미의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 얘기하시는 것 같죠? 일단 김나연 배우님은 주대리랑 통화한 소감은 어때요?
맨 처음에 촬영을 할 때는 전혀 몰랐었어요. 감독님이신지 저도 몰랐었는데 거의 촬영이 끝나고 나서 감독님께서 사실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진짜 감독님이신 줄 몰랐어가지고 어떤 분이 연기를 하셨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놀랐었고 세상이었습니다. 김시아 배우님은 통화를 할 때 어떻게 촬영을 했어요? 실제로 누가 뭐 현장에서 엄마 아빠 역할을 해주듯이 목소리 연기를 같이 했어요? 아니면 그냥 혼자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거는 그냥 혼자 이제 전화기 들고 통화한 네, 했어요. 이렇게 감독님이 대사 주시면 그 대사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전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뜨문뜨문 대사도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저 같은 오해 한 분 없으세요? 저는 이 영화에 실제로 유미의 부모님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유미가 거짓말로 통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빈 전화기에 대고 사실은 엄마 아빠 연락이 안 되는데 그냥 하나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서 혼자 이렇게 통화하고 있다는 정말 대단한 착각을 저 혼자 했었던 경험인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지 궁금하고 왜냐하면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너무 좋잖아요. 사운드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유미의 부모님을 촬영도 하기도 했었죠, 감독님. 네, 원래는 존재가 확실하게 있었죠. 네, 맨 앞에 나와요. 네, 그 여행 가는 가족 그 하나가 보는데 사실은 유미 엄마 아빠가 지방에 일하러 가는 순간이고 그 옆에 삼촌도 있고 사실 삼촌이 이제 아이들 이제 놀봐주러 지방에서 잠깐 방학에 왔다. 그리고 이제 삼촌이 아이들 좋아하기 때문에 물놀이 뭐 이런 풍선 이렇게 그런 것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사실 엄마 아빠를 배웅하는 장면인데 그게 하나한테는 사실 겉모습만 보이니까 좀 여행 가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장치로 좀 네, 그때 이제 유미 엄마 아빠가 나오십니다. 네, 앞장면에서 그 장면하고 기억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떠오르셨죠? 네, 그렇게 유미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얘기를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당 마무리를 해야 되는 아쉬운 시간입니다. 보내기 너무 아쉬운 팀이죠.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윤관 감독님부터 해주시죠. 네, 너무 아까 잊어먹었는데 제가 주대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진짜 잠깐 나오는데 소리를 구할 수 없어서 제가 진짜 한 100번 해가지고 한 거고 막 피치도 올리고 이래서 정말 감상을 깰까봐 제가 너무 잊어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오늘 근데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정말 사랑하는 배우님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개봉한 지 사실 둘째 날이고 아직 마음이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데 이렇게 많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많이 피곤하시고 그러실 텐데 불금이고 이런 데도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마음을 모아서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졸리실 텐데 네, 저희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정말 보신 것처럼 정말 좋은 영화니까 이렇게 주위에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SNS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개봉 둘째 날이어서 진짜 너무 많이 떨렸고 들어오기 전 저기 밖에서도 사실 엄청 유미랑 같이 많이 떨었었는데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감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저희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개봉 첫 주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소문이 우리 집을 오래 극장에 걸리게 합니다. 저희 헤어지기 전에 다 같이 단체 사진을 한번 찍고 자리를 마무리할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